오늘은 지난번에 읽은 다음 편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괴짝 위에 몸을 뻗은 채 파이프를 피웠고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무릎을 쳤습니다. 가끔은 한 사람이 꼬챙이를 집어 제 몸에서 간지러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었습니다. 지금 누군가 저더러 그 배를 타고 함께 여행하자고 제안한다면 저는 분명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배의 3등 선실에서 떠올리게 될 기억이 나쁜 기억만은 아니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얻은 평화로 인해 저는 무엇보다도 도주를 시도하는 걸 단념하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출구를 찾아야 했지만 그 출구는 도주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 당시에도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빨로 호두를 깔 때조차 조심스럽지만 그 당시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물쇠로 이를 물어뜯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얻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머리를 밖으로 내밀기 무섭게 사람들은 저를 다시 붙잡아 더 나쁜 우리에 가두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도망을 치고 보니 다른 동물과 이를테면 커다란 뱀과 마주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뱀은 제 몸을 칭칭 감고 숨통을 끊어 놓았겠지요. 어쩌면 가판까지 몰래 나가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데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엔 망망대해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곧 빠져 죽었겠지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저는 사람들처럼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제 주변의 영향으로 마치 계산한 듯 행동했습니다. 저는 계산은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같은 얼굴,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때때로 한 사람인 듯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닐 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게 서서히 원대한 목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들처럼 되면 우리를 치워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을 두고 약속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목표에 도달한 대가를 받고 나서 보면 그 약속은 예전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체에서는 제가 그다지 부러워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자유의 신봉자였다면 저는 분명 이 사람들이 흐릿한 눈빛에서 발견한 그 출구보다는 망망대해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오래전부터 그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쌓이고 쌓인 관찰의 결과가 비로소 제게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흉내내기는 매우 쉬웠습니다. 침 뱉기는 첫날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차이점은 저는 나중에 제 얼굴을 깨끗이 핥았는데 그 사람들은 핥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파이프는 머지않아 노인네처럼 피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이프의 연서통에 엄지손가락을 넣고 꾹꾹 누르기라도 하면 3등 손실 전체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다만 속이 빈 파이프와 속을 채울 파이프의 차이를 깨닫기까지는 한창 더 걸렸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일은 소주 마시기였습니다. 소주 냄새는 끔찍했습니다. 저는 안간힘을 쓰며 노력했지만 극복하기까지 몇 주가 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저 자신과의 싸움을 저의 그 어떤 다른 면보다도 진지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제 기억 속의 사람들이 누가 누구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다만 거듭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혼자 울 때도 있었고 동료와 함께 올 때도 있었습니다. 낮에 오기도 하고 밤에 오기도 하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술병을 들고 제 앞에 서서는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제 존재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병에서 코르크 마개를 뽑고는 저를 쳐다보며 제가 이해했는지 살폈습니다. 고백하거니와 저는 언제나 그 사람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무섭도록 집중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런 인간 제자를 둔 인간 교사는 없을 것입니다. 마개를 뽑은 후 그는 술병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눈으로 쫓으며 목구멍 속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제 태도에 만족해하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병을 입술에 갖다 댔고 저는 조금씩 깨우치는 줄 검에 들떠 깍깍 소리를 지르며 손이 닿는 대로 제 몸 여기저기를 긁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며 병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선생님을 따라 하려 했고 조바심에 그만 우리 안에서 오줌을 지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더욱 흡족해하며 술병을 든 손을 앞으로 쭉 뻗더니 호를 그리며 들어올리고는 시범을 보이느라 과장되게 몸을 뒤로 젖히고 단숨에 술병을 비웠습니다. 저는 갈망이 너무 컸던 나머지 지쳐버렸고 더는 선생님을 따라하지 못하고 맥없이 창살에 몸을 기댔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희죽희죽 웃었고 이로써 이론 수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실습입니다. 이론 수업으로 이미 너무 지치지 않았느냐고 그랬습니다. 너무 지쳤지요. 그게 제 운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게 내민 술병을 최대한 꽉 붙들고 떨리는 손으로 코르크마개를 뽑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보여준 시범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술병을 입에 잘 갖다 댔습니다만 너무도 역겨워 그만 바닥에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그 병은 빈병이었고 냄새만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역겨웠습니다. 선생님은 애석해 했고 저는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술병을 던진 후 까먹지 않고 희죽희죽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지만 선생님도 저도 그것만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는 없었습니다. 수업은 너무도 자주 그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존경스럽게도 선생님은 제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불이 붙은 파이프를 제 털에 갖다 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에 그곳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면 선생님은 자신의 크고 능숙한 손으로 불을 껐습니다. 제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한편이 되어 원숭이의 본성과 싸우고 있으며 제가 맡은 부분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거둔 성공은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구경꾼이 많았습니다. 추궁기가 돌아가고 있던 모습으로 보아 아마도 파티였던 것 같습니다. 한 장교가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우리 앞에 소주병을 놓아두었는데 제가 그 병을 눈에 띄지 않게 집어들었습니다. 점차 사람들의 관심이 저한테로 쏠리는 가운데 저는 배운 대로 코르크마개를 뽑고 술병을 입에 갖다 댄 후 망설임 없이 입도 일그러뜨리지 않고 전문 술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구멍에서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정말로 진짜로 다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실패해서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니라 음주의 달인과도 같은 태도로 빈 술병을 던져버렸습니다. 배를 긁는 일은 깜빡했지만 그 대신 짧고 정확하게 안녕하고 인간의 언어로 외쳤습니다. 제 감각이 그렇게 하라고 소곤거렸습니다. 그러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터뜨린 외침은 사람들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거 봐. 원숭이가 말을 해. 제가 터뜨린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이렇게 울릴 때 저는 땀으로 범벅이 된 제 몸에 누군가가 입맞춤을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인간을 흉내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출구를 찾기 위해 흉내냈을 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날의 승리로 별반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금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로 되돌아갔고 몇 달이 지난 후에야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소주병에 대한 거부감은 심지어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나아갈 길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제가 함부르크에서 처음으로 조련사에게 넘겨졌을 때 저는 즉각 제게 열린 두 가지 가능성을 알아챘습니다. 동물원이거나 버라이어티 쇼 무대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라이어티 쇼에 가야 해. 그것이 출구야. 동물원은 또 하나의 창살에 갇힌 우리일 뿐 그곳에 가는 순간 너는 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은 필요하면 공부를 합니다. 출구를 찾고자 하는 자는 공부를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부에 매달립니다. 회초리로 자신을 감독하고 하기 싫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살을 꼬집어가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제게 남아있던 원숭이의 본성은 제 몸에서 빠르게 굴러나와 사라졌습니다. 제 첫 번째 선생님은 그 과정을 지켜보다 자신이 원숭이처럼 되어버려 곧 수업을 그만두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실력에 자신감이 붙었고 대중은 제가 진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제 미래가 빛나기 시작하자 저는 선생님을 직접 채용했습니다. 5분의 선생님을 나란히 붙은 5개의 방에 모시고 저는 끊임없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뛰어다니며 동시에 5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일치월장 지식의 빗줄기가 사방에서 밀려오며 제 머리를 일깨웠습니다. 기뻤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밝히건대 그 경험을 과대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에야 말할 나이도 없고 그 당시에도 결코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유례가 없었던 각고의 노력으로 저는 유럽인 평균 수준의 교양을 습득했습니다. 그 사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로써 제가 우리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제게 이 특별한 출구, 이 인간 출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은근슬쩍 꽁무니를 뺀다는 말이 있지요. 어제가 그랬습니다. 자유를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전제하고 있었으므로 제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제 진화 과정과 지금까지 달성한 목표를 돌이켜볼 때 아쉬움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저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기도 하고 와인병을 테이블에 놓을 줄도 압니다. 흔들린 자에 눕듯이 앉아 창밖을 보기도 하지요. 누가 찾아오면 적절하게 맞이합니다. 제 매니저는 대기실에 있다가 제가 벨을 누르면 달려와 제 지시를 듣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 공연이 있고 이제 이보다 더 크게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이나 학회 또는 즐거운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조련이 덜 된 어린 암컷 침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원숭이 방식으로 편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낮에는 그 애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조련 때문에 혼란에 빠진 짐승의 정신찬란이 보입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는 저뿐이고 저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저는 제가 원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노력에 비해 성과가 너무 빈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의 평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지식을 널리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단지 보고할 뿐입니다. 고매하신 학술원 선생님들께도 그런 의미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분석 및 배울 점은 3편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